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말소기준 권리 찾기, 등기부상 제일 빠른 권리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2장에서 대의변제란 용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대의변제 제도는 말 그대로 채권법 총론, 채권자 대의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매 절차에서의 대의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명이 채무를 채무자로 위하여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가 네 채무를 변제해 줬으니까 너에게 그만큼 물어내라, 이걸 법학에서는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대의변제 또는 변제자 대의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 민법상 채권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경매에서도 자기의 2순위를 1순위로 또 대항력 취득하기 위한 주택임 차인이 되기 위해서 선순위의 작은 채무를 갚아서 자기가 나중에 구상권을 취득해서 채무자에게 별도로 돌려받게 되는 이걸 대의변제라고 그러죠. 먼저 큰 1번의 경매에서의 대의변제, 그럼 민법 480조에 대의변제자 대의제도가 있죠. 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의 1항, 480조 1항,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제 450조 내지 452조의 규정, 이 450조는 지명채권의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서 자기의 그 대항력을 취득하라는 그런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의 제도가 있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한다. 그래 여기에서 경매에서도 요 법정대의가 적용될 거예요. 왜냐면은 2순위에 있던 주택임 차인, 상가임 차인 이런 자들은 선순위의 근저당이 의해서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2순위로 배당받을지도 불투명하고, 또 아니면 대항력이 없는 주택 상가임 차인이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죠. 낙찰이 되면. 그래서 오히려 선순위의 저당권액이 좀 작은 금액이라면 그것을 대신 변제해서 구상권을 채무자에 대해서 취득한 후 그대로 자기가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금액일 때 선순위 채권을 대신 변제하는 그런 제도를 경매에서 활용한다. 그래, 경매에서 대의변제 포인트는 대의변제를 하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가 바뀌게 된다는, 즉 자신 주택임차인이 최선순위가 되는 거죠. 한편 임차인 등 제3자가 채무를 위하여 변제한 대의변제금에 대한 대의변제자는 대의변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변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통한 확정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또 강제집행 같은 걸 실시할 수 있다. 그래 변제자 대의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기가 선순위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대항력을 취득하면 나중에 자기 보증금을 다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낙찰자에게 대항을 해버리죠. 그걸 조금 괄호해 놓고 1번 권위의 순위 상승을 위한 대의변제, 후순위 권리자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대의로 변제하면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다 보니 자신의 권리가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권리가 상승하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당에서도 1순위, 특히 대항력, 그렇죠? 2순위일 때는 그대로 말소 대상이 됐지만 선순위로 올라가며 자기 앞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큰 물권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 2001다
2846 판결도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이었는데 이게 대의변제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이에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한편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을 대의변제한 경우에는 대의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상권 규정이죠. 갑을 주채무자로 하고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만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당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즉 선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자가 자기가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변제하는 거죠. 종전에 채권자인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 및 그 담보는 모두 대의변제라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는 대의변제자인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각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대의변제로 인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의변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기, 자기등기 밑에 근저당 밑에 부일하고 변제한 자를 나타내서 근저당권자와 같은 순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대법원 90년 12월 26일 선고했고 90-4686 판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제제 대의를 경매에서 나타나게 되는 또 하나는 괄호 2번의 매수인의 대처 방법. 그러면 이렇게 변제자 대의가 이루어지면 그 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의변제인 후순위 권리자들의 대항력 취득으로 자기가 입찰,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죠. 그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받게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경매 절차의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일단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 돼서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전에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되고 다시 권리관계를 상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서 변제자 대의가 이루어진 걸 미처 모른 거죠. 민사집행법 120조 2항과 제121조 6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때로서 매각허가 이전에는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서 잠정적 권리 취득했는데 매각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 이전이라면 대의변제 사실이 그 사이에 밝혀진 거죠. 밝혀진 경우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통해 이 신청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니은에는 매각 허가 결정 후 매각 허가 결정 확정 전. 그래서 매각 결정 허가는 일주일이 지나서 났는데 그 사이에 그 위에 자기가 대금 납부 전이겠죠. 민사집행법 제129조 2항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인은 즉시 항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으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항고 기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항고 기간 일주일 내에 특별 항고를 해버리면은 항고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면 또 이 신청과 같이 취소되겠죠. 그러면은 보증금을 회수해. 그래서 특별 항고를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특별한 구의견도 지났고 잔금전 그 한 달의 기간이 또 남아있죠. 민사집행법 제127조 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해달라고 해요. 왜냐면 낙찰돼도 대항력 있는 자가 있어서 내가 낙찰 금액 외에 또 보증금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집행법원에 취소 신청을 해본다. 그게 이른바 대의변제에 대한 내용. 대의변제 큰 2번 은행의 지급보장과 대의변제 있는데 이거는 채권적 얘기고 시간도 수업 시간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대학가, 즉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받고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서 열세 받는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주민등록. 그 주민등록은 세대원 중 일부만 해도 되고 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합쳐져 가령 주택임차인이 다른 곳에 일정한 그 별가로 자기가 이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다가 자기 가족들이 현재 그 임차 건물 주택임대차에 주민등록한 대로 주소를 옮길 때 그걸 세대 합가라고 그래요. 그래 먼저 1번의 세대 합가의 의미. 세대 합가라 하면 세대주가 세대원과 주민등록을 합치는 걸 말한다. 예컨대 세대원인 아내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세대주인 남편이 전입을 한 경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직장관계 이런 걸로 별도의 세대, 또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독립세대로 이렇게 많이 만들죠. 그래 남편이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합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걸리 들어와 버렸죠. 또 혹은 부부가 함께 전입해 살다가 세대주인 남편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그래 지방에 이제 전근 발령이 나서 전출하고 나중에 다시 본래 주소지 임차 물건의 주소지로 복귀하는 이런 게 세대 합가죠.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큰 2번의 세대 합가의 해석. 아래에 이제 제가 그 캡처한 그 현황조사서를 뒤에서 보겠어요. 아래 부동산의 현황조사서를 통해 세대 합가를 해석해 보면 아래의 경우에는 강제경매가 2017년 5월 10일로 임차인 인호 씨고 이름이 외자인 것 같아요. 인호 씨의 기준으로 보아도 대항력은 있다. 세대주 인호 2016년 3월 3일보다 양승의 자기 부인이겠죠. 더 빠른 게 있죠. 2016년 2월 25일 전입일자. 그래서 인호 씨가 세대 별도 세대를 구성하다가 양승의 가족들이 있는 그 세대로 합가하면 이때 대항력의 기준은 세대원의 일부였던 양승혜 씨가 2016년 2월 25일이라 2월 26일부터의 근저당권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거죠. 그런 해석을 해야 돼요. 근저당권이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세대주 인호 씨인 3월 3일 사이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인호 씨보단 앞서 보이지만 양승혜 씨 주민 세대원의 일부 중에 주민등록이 또 빠르죠. 2월 25일로 먼저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원으로서 양승혜 씨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갖춰서 그래 불측에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 평상시에 세대합가 전에는 대항력이 없었었는데 인호 씨, 그런데 나중에 그 자기 부인이 그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있던 세대로 그걸 합쳐버리니까 2월 25일을 기준함에 선순위가 돼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그래 여기 보면은 등기부 이렇게 돼서 김희상 2015년 10월 20일, 강제경매 2017년 5월 10일 이렇게 됐고, 여기 임차인 분석 현황조사서 보니까 임차인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 신청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게 정확히 안 나타난다. 임차인 인호의 배우자 양승혜와 면담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에 대하여 안내했다. 그래서 권리신고하시고 배당 요구를 하라. 그래야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인호를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서 첨부했다는 현황조사서가 있죠.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그런 요건이다. 그래서 인호 씨가 3월 3일로 근저당보다 늦었지만 양승혜 씨가 2월 25일자 세대를 주민등록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근저당보단 앞설 수 있는 요런해서 요 밑에 또 뭐냐면 인수 문제 있죠. 그래 인호 씨의 세대 주민등록 세대 열람표 보니까 2016년 3월 3일 그 다음에 그 밑에 옆에 양승혜는 2016년 2월 25일 이렇게 돼서 거주자라고 써놨죠. 그래서 요 세대 원인 아내의 요 가장 빠른 그래 세대 합가를 통해서 대항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 합가의 사례 이것도 그런 얘기예요. 2002년 3월 14일 이미숙이 전입했죠. 그 다음에 근저당은 2003년 5월 11일 저당권 설정이 되면서 또 이미숙보다는 늦었죠. 그 다음에 2004년 10월 18일 홍길동 여기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임차인인 홍길동이 그 다음에니까 그건 한참 늦죠. 그런데 홍길동이 어디 이미숙 자기 아내가로 세대 합가를 하면은 그 기준은 근저당보다 앞선 2002년 3월 14일이 돼서 홍길동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서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죠. 인수해야 되죠. 세대 합가로 전입했다. 그래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는 일단 저당권이 5월 11일이니까 2003년 5월 11일 설정된 가장 빠른 저당권이 되고 홍길동 전입 시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합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조본을 확인하여 세대원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입한 날짜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소가 쭉 연번으로 나타나는 바로 초본을 떼어봐야 되죠. 그래서 주소별도 세대 열람, 세대원 중 가장 먼저 전입할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 그래서 세대 합가의 대항력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낙찰받고도 골머리 앓죠. 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이미숙 씨는 홍길동은 전출을 안 하겠죠. 대항력을 자기 아내 이미숙 주민등록번호인 3월 14일 근저당보다 2달 정도 앞서 있죠. 그래 우리 사례는 홍길동 씨가 후순위 임차인 줄 알았으나 세대 합가로 인해 선순위 인수사항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 그래서 세대 합가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된다. 만일 세대 합가의 경우는 예상치 않은 대항력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인수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세무 얘기예요. 네 번째 세대 합가의 경우 비과세. 요즘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많이 논란되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9억 이상 1세대 1가구 이렇게 돼 있죠. 또 혼인으로 세대 합가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서 그 비과세 특례 적용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래 아내도 집 한 채, 남편도 집 한 채 했는데 그걸 합가를 했는데 두 채가 되죠.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먼저 매입한 남편 걸 먼저 판다라든가 노영민도 그런 스타일이죠. 청주에도 집이 있고 또 먼저 매입한 반포에도 집이 있었던 거죠. 그래 반포에 있는 집을 먼저 팔므로써 그 1가구 1주택이 되고 또 세제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그런 뜻이요. 또 동거봉양 내가 지금 우리 합가는 안 돼 있었는데 외부에 독립세대로 있던 부모를 나한테 봉양을 위해서 우리 세대로
전입시키는 거죠. 이럴 때도 동거봉양으로 위한 세대학가로 2주택이 됐다면 먼저 매입한 부동산을 팔므로 그렇게 된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교시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3교시 4장 토지 별도 등기의 해석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